낮에는 육아하고 저녁엔 대화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부부의 이야기 19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감자입니다. 구, 두, 똑, 똑, 해, 해, 주, 두, 세, 세, 네, 요. 두. 지난 방송 때 이제 감자씨가 책 읽는 거 하겠다고 꼭 하겠다고 책 읽겠다고 제 원망으로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본인도 사랑 이야기 무슨 책을 뭐 하자느니 뭐 얘기를 해놓고서 진행이 안 된 거는 뭐 사실 로키 씨가 바빠지고 다시 육아 복직하면서 좀 서로 이렇게 좀 의지가 꺾인 탓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 퇴근해서 집에 오면 5시 한 10분쯤 그때부터 이제 감자씨는 저녁 준비 조금만 있으면 이제 혜원이 TV 30분 보는 게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스케줄이 막 우다다다다다 해서 8시에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이제 애기들 자는 시간이 좀 딜레이가 돼서 이제 뭐 9시 10분 돼야 뭐 간신히 재우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씻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털썩. 맞아, 털썩이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주중은 쉽지 않고 주말도 뭐 주말이라서 쉬울 것 같지만 육아하는 사람들은 주말이면 하루 종일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주말도 에너지 소모가 상당한 것 같아요. 맞아. 아니 사실 제가 6시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한 6시 스트레칭하고 하면 6시 40분쯤 집에 와요. 그럼 사실 샤워하고 한 에어컨 잠깐 틀어놓고 7시까지만 쉬었다 나오면 되는데 애들이 7시 반에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못 쉬는 거예요. 제대로 열을 충분히 식혀주고 나와야 되는데 밖에서 헉헉거리지 애들은 안아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도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5시 40분에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된다는 게 5시 40분에 갔다 오니까 이번에도 벌써 애들이 깨있죠.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침이 아니면 뭐 공복 유산소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 어쩔 수 없죠. 뭐 점점 땡기는 그렇게 거죠. 어쨌든 한번 기록을 해보자. 감자 씨의 이제 몸의 기록, 몸의 기록. 다이어트의 기록. 기록은 뭐 맨날 하는데 뭘 기록을 해요? 요즘에 이제 어떤 상황인지. 뭐 큰맘 먹고 PT를 끊었어요. 비싸서 안 하려고 하다가 사실 뭐 이렇게 혼자서 헬스 몇 번 간다고 깔짝대긴 했는데 뭐 기구 아파트 헬스 기구가 너무 별로 없어요. 잘 안 되고 의지도 안 생기고 하니까 시간만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돈을 써야겠다. 네, 효과는 굉장했죠. 그 이후로 거의 지난주에 이제 다리를 너무 제 다리를 털어놓으셔서 PT 선생님이 한 3일 쉰 거 빼고는 거의 안 쉬고 다 하고 있어요.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살 빠지는 거는 뭐 건강하게 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2kg 정도만 빼려고는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달릴 때 느끼잖아요. 체력이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너무 피곤해. 근데 갔다 오면 새벽 5시에 나가서 운동하고 오면 근데 너무 졸려요. 근데 체력과 졸린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졸려요. 자꾸 이제 한 9시나 되면 까지러지고 자꾸 지금도 어쨌든 정말 저희 정신줄을 부여잡고 지금 녹음하는 거잖아. 우리 맞아요. 너무 안 한지 너무 오래됐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네. 감자 씨의 운동 열심히 하길 바라겠고 네. 이제 저희가 드디어 9월에 정말 얼마 만에 비행기를 타는 거야. 큰맘 먹었죠. 이제 깐난쟁이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게 괜찮은 건가 계속 반문하게 되지만 그래도 여행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이게 언제 한번 언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최근에 내가 갑자기 그냥 어딜 가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랑 혜원이랑 제주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둘이서만 갈 수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가족여행 간 적이 없으니까 제주도 한번 같이 가볼까? 이렇게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로키 씨한테 아니다 씨라고 별명을 붙여주는데 여행 갈까 말까 이 얘기도 사실 로키 씨 먼저 꺼냈다 로키 씨가 아니다 하고 로키 씨가 먼저 꺼냈다 아니다 하고 몇 번째였어요 사실. 근데 이 로키 씨가 이번에 아니다를 안 하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제주도 이야기는 거의 안 했고 가까운 해외 정도 얘기는 했었으니까. 아니 가까운 해외는 이제 저는 좀 나이 들면 가자 애들
우선 요 가까운데 여행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그냥 내륙으로 가려고 했는데 진짜 비행기를 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다 가자. 뭐 저는 사실 하면 하자주의라서 하면 뭐 우당탕탕 하면서 하는 거지 뭐라는 주의라서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아마 이렇게 평온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로켓 씨가 아버지 여행이 한 달 넘게 남았기 때문이고 2주 전, 1주 전 되면 계속 오빠 이게 맞을까? 괜히 간다고 했을까? 오늘도 저녁 먹으면서 벌써 그 얘기 먼저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간다고 괜히 간다고 했나? 이 얘기 벌써 하더라고요. 아니 괜히 간다가 아니라 제주도 가서 힘들 게 벌써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알죠. 오랜만에 저녁에 이제 외식으로 정말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앓고 가는 거죠. 부모가 뭐 깐나라기들 데려가면서 뭐 그렇죠. 가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9월 말에 한 3박 4일 우선은 예상으로 그렇게 지금 숙소도 잡았고 맞아요. 비행기는 잡았고 아무런 여행 루트는 없는데 저는 그냥 우리 제주도 갈 만큼 많이 가본 사람들이고 수없이 돌았죠. 자전거로 돌고 차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았다 왼쪽으로 돌았다. 그리고 연애할 때도 갔었고 결혼하고 맞아요. 나서도 갔었고 근데 항상 극한의 이제 더위와 극한의 추움 제 사이로만 방학 때만 왔다 갔다 했는데 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래도 9월 말 10월 초면은 약간 초가을 느낌도 선선하죠. 나고 지금 벌써 선선해요. 오늘 날씨도 그죠? 맞아 오늘은 말복입니다. 말복. 이렇게 선선해요, 그죠? 갑자기 저녁 되니까 방에 에어컨 안 틀어도 될 것 같더라고 지금 혜원이랑 지원이 방에. 놀랍습니다 정말. 어쨌든 이번 제주도 여행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경험을 남기게 되어 다른 여행을 또 기획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최근에 저희 일상을 한번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 부부의 투자 이야기. 투자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스크립트를 원고를 작성한 게 어제 금요일이었고 금요일 종가가 코스피 3,202를 찍었습니다. 3천 다시 뚫을 줄은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던. 이게 저희가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하자 얘기하긴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주제가 좀 밀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너무 이슈가 핫한 것도 많고 저희도 제일 대화 주제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투자 얘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투자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시대가 그런데 많이 변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주식 투자를 한 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잖아요.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조금씩 해보고 뭐 그러다가 뭐 다시 다 빼서 이제 아내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확실히 그 코로나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주식 투자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거기도 코인 느낌 아니야? 정말 아니요. 그냥 어린 학생들이 이게 저는 뭐 애들이랑 같이 주식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뭐 주식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애들한테서 얘들아 선생님 주식 망했어 뭐 이런 농담 하면은 어떤 거 하셨는데요? 하면서 저는 뭐 H&M 들어갔는데 뭐 이래요. 정말 그 시대가 코로나 전후로 의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재테크를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주식 투자를 많이 권하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전에 0이었거든요, 거의. 뭐 제 경험이 뭐 애들이랑 주식 얘기 맨날 하고 산 건 아니라서 근데 엄청 많이 늘었다 주식 얘기가 애들하고도. 시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쯤 전 국민이 관심 가질 때쯤 저희가 투자를 시작했죠.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모두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그땐 장에서 빠져나와야 했는데 맞아. 저희는 그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들어간 즈음이 이제 3천 정도였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21년 2월부터 우리 부부 공동의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했고 그때가 코스피 3,000대. 그 다음에 6월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고점 찍은 게 3,200, 3,300 가까이 됐었어요. 그때가. 어쨌든 뭐. 그러니까 저도 투자라고 하면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무슨 펀드 투자했다고 하는 거야. 처음에 돈 좀 벌었대. 핫할 때가 또 있었죠. 중국 인도 차이나 펀드가 핫할 때가 한 2008년?
그때쯤에 또 핫했었어요. 제가 잠깐 또 인도차이나 펀드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미래에서 ISA 만들고 주식책 좀 대학교 때 읽고. 아, 대학생 때 들어간 거예요? 네네, 대학생 때 주식계좌 미래에셋에서 직접 만들어서 네 CMA 통장 만들고 그래서 그때 인도차이나 펀드 들어가서. 아니 이게 신기하다. 이게 보면 여자애들 나도 공대를 나오긴 했지만 공대는 사실 여자애들이 많지 않긴 해. 근데 이제 남자애들 중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하거나 뭘 시작한 애들이 있다 대학생 때. 그때는 근데 요즘에는 앱으로 한참 많이 하잖아요. 2008년대 때는 그렇지가 않아서 인도차이나 펀드 한 주 더 사주세요. 다 팔아주세요를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이제 업체에 전화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다 팔아주세요 하면 그날 종가로 해서 다 팔아주고 다음날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오고 네 조금 벌었었어요. 조금. 근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변에서 누군가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학생 때 저는 조금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있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술을 보고서 와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뭐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미술관에 계속해서 한두 번씩 가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내 눈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무런 전공 상관없이 미술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지금도 저희 집에 미술 관련된 책이 많아요. 그 이후로부터. 주식도 비슷해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학생 때 바로 아르바이트하고 돈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뭐 그런 시절이죠. 내 수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와 제대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게 변해 있었는데 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최저임금을 안 챙겨주던 시대였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쏠쏠하게 알바비를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윳돈이라는 게 그때 생겼죠. 네, 그래서 이 여윳돈을 좀 투자해보자라는 재테크에 당연히 관심을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관심을 제가 그냥 없는 데서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그때 붐이 또 일었었어요. 아, 그래? 네네네. 인도차이나 해갖고 막 붐이 일었었어요. 그래갖고 미래에셋부터 시작해서 한번 싹 일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 책도 사서 읽고 재테크 관련 책도 읽고 뭐 CMA 공부도 하고 막 그랬죠. 어쨌든 저도 이제 투자라고 하면 부모님이 아까 말한 그런 펀드 투자했다가 성공한 것 같은데 못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거의 본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손에 났다가 이제 거의 본전치기 해서 그냥 빠져나온 그런 것만 듣고 대부분 예적금 이야기죠. 그쵸. 그거밖에 없었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정말 내가 이제 커서 성인이 되고 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 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맞아요. 그래서 누구나 주식 이야기를 하고 유튜브를 틀어도 제일 핫한 애들이 대부분이 주식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예능이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개미는 뚠뚠이라고 노홍철이랑 슈카랑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3%의 그 사람 그 아저씨 이름 모르겠다. 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예능도 열심히 봤었지.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도 있었고 제 지인 중에 그분은 개별 주식은 투자를 안 하고 자기는 연금이랑 퇴직연금이랑 해서 ETF로만 투자를 한다. 그래서 ETF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처음에 못 알아먹었어요. 그리고 연금? 그냥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닌가? 전혀 몰랐어. 그 전에 회사를 다닐 때도 분명히 퇴직연금을 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로 이제 퇴직금을 넣어준다고 그렇게 듣긴 했는데 진짜 너무 왜 이렇게 멍청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운용하게끔도 회사에서 계속 정보를 줬는데 단 한 번도 설정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 저희가 좀 세대가 그렇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예적금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받던 세대고 부동산 붐이 일면서 다 부동산 하던 시대였고 저희 때 비로소 이제 그 부동산의 신화가 좀 꺾이고 예적금의 신화도 진짜 꺾여서 마이너스 금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세대가 바로 저희 세대, 저희보다 조금 나이 많은 세대 그쯤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자녀들한테 주식이나 뭐 재테크 많이 가르치실걸요. 맞아. 사실 우리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빨리 눈을 뜨면 뜰수록 좋다는 거 이제 알잖아요. 맞아. 지금 벌써 저희 두 자녀들 지금 주식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크면 이제 계좌 넘겨주고 너희들이 굴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요. 그죠? 정말?
그 정도까지? 나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어쨌든 돈이 뭐 세뱃돈이라도 받으면 뭐 출처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거 말고 돈이 들어가서 돈이 불어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 회사 관심 있다는 거 주식 계좌를 하나씩 사보게도 하고 좀 그렇게 해보고 싶죠. 네. 어쨌든 그 지인과의 대화, 그 시대적인 분위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됐고 그 당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제 2020년 후반, 2021년도 때가 0.5%였어요. 말도 안 되는 금리였어. 사상 이런 금리가 있나? 보니까 200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제일 낮은 금리가 그 시절이었어요. 정말 다 미국에서도 뭐 제로 금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도 거의 제로 금리랑 마찬가지죠. 이 정도 네. 0.5% 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적금을 하면 어쨌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비해서 이제 각자 은행들이 더 이제 자기네들 마진을 챙겨서 적금이나 예금 상품을 낼 텐데 0.5%에서 얼마 해봤자 1%? 1% 조금 넘고 거기에 수수료나 세금 같은 거 떼면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금이나 예금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시대가 됐죠 그때는. 그렇죠.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 저축왕 그런 거 초등학교 때 뽑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싹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그죠? 실제로 우리가 신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 재산을 다 넣자. 좀 과감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쨌든 머릿속으로 그렸죠. 뻔한 미래. 집 사고 대출 계속 갚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집 한 채 간신히 갖는. 그럴 수야 있겠죠. 그럴 수야 있겠지만 그런 미래를 희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미래가 아닌 게 그러면 월급 말고 어떤 소득이 있을 수 있나 뭐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답이 너무 뻔했죠.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신혼 초에 얘기를 해서 알뜰살뜰하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결혼식 비용도 많이 아끼고 신혼여행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해외로 네 국내로 신혼여행 가는 바람에 이것저것 돈을 많이 아끼고 신혼살림 초에 이것저것 안 사고 서로 이제 자취하던 집에서 가구들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자고 있는 저 침대 제가 자취할 때 쓰던 침대 아직도 쓰고 있는 거고요. 저 매트리스 그쵸? 네네 거의 그런 식이죠. 그래서 알뜰살뜰하게 우리가 쓰던 것들 중에 괜찮은 것들을 그대로 남겨 쓰고 아낀 돈들을 이제 공동으로 바로 모아서 네 바로 투자를 들어갔죠. 초기금 몇천 단위로 들어갔죠. 네. 생각은 저는 아직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시기의 문제였을 때. 우리가 들어간 시기가 이제 뭐 코스피 3,200, 3,000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8만일 때. 아 맞아. 모두 다 10만 간다 그랬어. 네. 아직도 8만이 아니죠? 네. 물려 있습니다 저희. 그쵸. 네. 바로 그 시대. 네. 삼성전자 하면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8만 얼마가 평단가였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해 6월에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쭉 내려오면서 정말 저희도 손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 마이너스 계좌를 볼 때마다 덮고 싶고 더 이상 아무도 주식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것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산이 계속 불어나는 재미가 저희가 있어야 되는데 결혼한 지 4년 정도 된 데까지 자산이 하나도 불어나지 않은 거. 다행히 이제 마이너스에서 조금씩 복구가 돼서 이제 4년 정도 됐을 때는 거의 이제 원금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투자는 겁나 일찍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느낌이에요, 그죠? 그때 인버스를 들어갔어야 되나 코스피? 근데 좀 저희가 보는 눈이 좀 작았죠. 이제 당연히 재정 확대를 엄청나게 했고, 그럼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하고 수순이. 코로나로 엄청나게 확대 정책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금리를 올릴 것이고 금리 올릴 때는 시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PER, PBR, 주식 이런 것들은 막 개별로 막 엄청나게 매체에 쏟아지니까 그것들은 보고 막 이 기업이 미래가 있네 없네 이런 건 봤는데 정작 금리 가장 더 기초 중에 기초는 생각 못하고 그때 들어갔죠. 그쵸.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뭐 와르르 무너지죠, 뭐 주식시장. 그리고 저희가 21년 1월 말에 결혼하고 2월 중순쯤부터 이제
여보, 우리 그럼 한국에 얼마, 미국에 얼마, 중국에 얼마 이렇게 하고 그 섹터도 나눴어. IT도 나누고 뭐 이렇게 했어. 그때 2차 전지도 들어가고. 미국이 안 좋을 땐 중국이 좋을 줄 알았어요. 해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갚은 것들 안겨줬던 거 첫 번째 삼성전자, 두 번째 차이나 항생테크 굉장했죠. 그리고 미국 테크주 SKYY였죠. 그때 이제 저는 어쨌든 IT 쪽에서 일을 하니 남편이 물어보는 미래다.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 여보, 우리의 미래는 IT의 미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진짜 맞아. 지금 우리가 저걸 SKYY를 더 가지고 있었으면은 지금 여기서 곱하기 100%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또 쫄보라 원금 돌아오면 또 팔아요. 또 저희가 그때부터 시작인데. 진짜 맞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SKYY 그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골드도 들어갔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죠. 해지 하려고. 금도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엄청 올라도 사상 최고가인데 우리가 거의 2년 정도 갖고 있다가 안 오른다. 해지가 하나도 안 되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산 시장이 이게 주식 시장이 변동이 심해지면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근데 안전자산이 맞나 모르겠어. 이제는 금도. 간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해지가 되지 않아서 그것도 중간에 팔았죠.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거의 100% 오르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주린이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 버티는 게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는 버텼거든요. 왜냐면 저희 개인 돈이 아니라 공동 돈이니까 팔 수가 없지. 팔기가 또 그리고 근데 거기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나는. 어쨌든 중국 시장에 상생 테크라고 하면 중국 기술이 압도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믿긴 했으니까 언젠간 오겠지라는 어떤 믿음의 영역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버티긴 버텼고 근데 이제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오래 기다리다 보면 4년 가까이 버티다 보니까 지긋지긋해서 팔아버린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도 있지. SKYY를 이제 작년쯤에 팔았는데 상승장일 때 그때 한번 팔았어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우리 많이 먹었다 하고 나왔는데 거기서 더 많이 오를 줄이야. 몰라요. 근데 주시장은 이제 다시 폭락할 수도 있고 해서 사실 뭐 수익 실현하는 거는 욕심에 따라서 적당하다라고 생각할 때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개인 투자를 이번에 하게 되면서 서로 이번에 신혼 부부 특례로 전셋집을 구하게 되니까 이제 싼 대출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여윳돈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각자 굴리고 있죠. 각자. 네. 잠깐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최근에 3,200 고점 찍고 쭉 내려오다가 2,000대까지 온 게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거의 2-3년 정도 횡보한 것 같은데 최근까지. 최근 들어서 다시 3,000대까지 뚫은 거고. 최근 했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들어갈 때인 걸 알아. 들어갈 때인 거 아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지금 전셋집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맞아요. 저희가 최근에 다시 이사를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 신혼집은 전셋집, 두 번째 집은 월세집, 지금 집은 이제 신혼부부 특례로 신생아 특례로 전세로 와 있으니까 어찌됐든 근데 월세집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현금 확보이긴 했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 다 묶여 있어가지고. 맞아요. 어쨌든 이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 들어가는 게 너무나 당시엔 좀 안타깝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월세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근데 어쨌든 이런 신생아 특례가 나오면서 더 좋은 기회가 왔고 그걸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이렇게 또 투자를 했죠. 그렇죠.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모든 것을 활용하고 있는 중 아닌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 중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는 것도 사실 맞아. 저희가 매달 여행 적금을 12만 원씩 넣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240 정도를 넣었는데 그게 한 90만 원 정도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네. 30몇 %인데 이게 처음부터 200 몇십만 원을 넣은 게 아니라 12만 원씩 넣고 처음에 100만 원 넣고 그다음 12만 원 넣은 거니까 사실 뭐 수익률은 거의 40% 가까이 되겠죠. 좀 적은 돈에서 불어난 거니까. 아니 달러로도 한 건가? 미장을 한 건가?
미장을 했죠 그동안. 네. 아 근데 처음에 내가 MSFT 사라고 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한동안 박스피에 갇혀서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올랐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폭락을 엄청 했잖아요. 그때 제가 현금으로 받고 갖고 있다가 엄청 많이 떨어진 그때 테슬라에다가 제가 싹 다 넣었어요 몰빵을. 그게 한 방에 20몇 프로를 벌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다른 미국 주식 또 폭락한 주식에다가 또 몰빵을 싹 집어넣고 그게 한 10% 벌었어요. 그래갖고 사실 번 기간은 5개월, 4개월 그 안에 다 벌었어요. 네. 아, 근데 MSFT 지금 계속 가지고 있었어도 오르긴 했을 거예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진짜 계속 오르더라. 맞아요. 가지고 있었으면 뭐 그것도 비슷하게 올랐을 거예요. 네. 맞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의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 진짜 우리 지금 현재 이야기 아까 제주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어찌됐든 이제 감자 씨와 저와 각자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각자 해보자. 이게 공동으로 기존에는 공동으로 묶여 있으니까 항상 물어봐야 돼요. 지금 뭐 공동으로 묶인 돈도 있고 이제 각자 운영하는 돈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감자 씨 이거 우리 이번에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럼 감자 씨는 그래 해봐라 해. 근데 난 또 아까 말했던 아니다 씨니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이 공동이니까. 각자 몇 천만 원을 운용을 하는데 로켓 씨는 한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몇 천만 원 중에. 아니 아무리 분할 매수를 한다 그래도 한 5종목 6종목으로 나눈다 치고 예수금 나눠 놓고 그럼 한 번에 한 200~300만 원씩은 들어가야 아무튼 뭐 안전주의니까 네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야수의 심장이거든요. 몰빵을 했어요. 11월에. 그때부터 국장이 미친 듯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산후조리원 있을 때 그러니까 남편 이제 감자 씨가 면회를 왔지. 이게 면회? 병문안을 왔나? 면회가 맞니? 병문안이 맞니? 면회죠, 여보. 면회를 왔잖아. 그때 이제 여보 삼성전자 지금 7만 원대라고 7만 8천 원대라고 막 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7만 8천 원대일 리는 없고 6만 원, 8천 원, 6만 원만 아니야. 우리가 지금 평당가가 7만 얼마인데.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사고 그때 또 그다음 7만 원 초반대에서 한번 또 사고 많이 샀어요. 어쨌든 우리가 8만 원대에 묶여 있었던 이 삼성전자가 물타기를 했지 한번. 네네. 물타기를 계속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됐죠. 갑자기 삼성전자 이야기 나와서 좀 흥분을 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그때 좀 많이 떨어져서 제가 국장 손해를 좀 보고 이제 미장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미장은 수익이 좋았어요. 미장은 지금도 수익률이 괜찮고 이제 로켓 씨는 이제 국장 수익률이 이제 월등히 좋으시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둘 다 합치면은 그래도 금액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짧은 기간 때 둘이 수익 합치면 그래도 네 1,000만 원대는 넘죠. 네 둘이 합치면 네. 수익률로 얘기합시다. 무슨 금액을 이야기합니까? 어쨌든 네 열심히 해서 지금은 그래도 재테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저는 거의 한 40% 정도 번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원금에서 수익률을 따지면 저는 국장이 손해가 있어서 미장만 하면 40% 될 것 같은데 국장에서 좀 잃은 게 있어서 한 30%? 그래? 네. 30%도 되나요 지금? 다 합치면 지금 수익률을 따져야지 지금 그래서 잘 몰라? 아니 모르겠어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사고 싶었던 주식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제가 대전에서 일을 하니까 대전에 큰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한화도 그때 사고 싶었는데 그때 막 10만 원 너무 비싸다 안 샀어. 지금 얼마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얼마니 이렇게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하는 거죠? 네. 그 7~80만 원 아닌가 요즘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각자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그래 로봇이 미래다라고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샀어.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이 회사를. 근데 너무 안 오르는 거야 3~4개월 동안.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간가 갑자기 삼성전자가 얘를 이제 인수를 한다네. 그때부터 막 주식이 100% 날라갔죠. 200% 올라가는데 나 진짜 오래 기다렸는데 근데 오래 기다린 건 아닌 건가 3~4개월은?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피터 린치가 그러나 그 백화점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걸 사고 막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의 주식을 사라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제가 어쨌든 뷰티 유튜버를 종종 보는데 걔네들이 다 근데 진짜 무슨 화장 진짜 안 하시는 분이 저는 화장품 주식 투자한다 그래갖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주식이 좋은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여보, 이게 갈색병 뭐 어디에도 있고 누구도 좋아하고. 아, 근데 저는 좀 올드한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굳이 투자를 하시더니 지금도 안 올랐죠? 아니야. 지금 요건 APR이랑 다른 이야기고 아까 잠깐 우선 말을 마무리 짓자면 네. 모든 유튜버들이 그 뷰티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 후기를 쓰고 성능을 이야기를 하고 난리인 거예요. 그게 한 2, 3년이 됐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 육아휴직 때도 사보고 싶다. 근데 너무 비싸다. 30만 원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했는데 어찌됐든 그래 한번 그 회사를 찾아보자 했더니 APR이라는 회사야. 실적도 너무 좋아. 계속 좋아. 근데 너무 안 올라. 그래서 언제 한번 갑자기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 이때다 하면서 거의 한 20, 30% 먹고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몇 퍼센트다? 300%가 올랐다. 제가 산 금액에. 중국하고, 화장품은 다 중국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 이게 기대감들이 어쨌든 있죠. 그리고 이제 K-뷰티가 너무 글로벌하게 잘 나가게 되면서 그런 펌핑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뭐 실적이 좋은 것도 있지만 기대감도 워낙에 크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갈색병은 모든 여자들의 소망이야. 모르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굉장히 옛날에 그 엄청나게 그 유행했던 거는 아는데 지금도 그런가? 근데 이제 에스티로더라는 그 뷰티 회사에 제가 또 미장에서는 거기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모든 1층 백화점 1층에 보면은 백화점에 있는 1층은 뷰티 쪽들이 많잖아요. 화장품 가게들이 많잖아. 대부분 또 명품 브랜드들이고 거기에 있는 맥이라던가 바비 브라운이라던가 뭐 되게 많아요. 그 에스티로더가 가지고 있는 계열의 화장품 브랜드가 사실 만약에 나한테 어떤 돈을 2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이 돈으로 올리브영에 갈래? 공짜로 많이 준다고 하면 올리브영에 가서 살래? 아니면은 에스티로더나 맥에 가서 살래라고 하면 백화점 가서 살래라고 하면 백화점 가고 싶지 않을까? 내 생각엔 그래. 그러니까 어떤 가성비 개념이라고 난 생각하고 K뷰티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맥에 립스틱을 사고 싶어하고 막 그런 게 있어. 여자애들은 그런 게 조금 있어. 그래서 이제 너무 싸다 지금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막 여보 왜 이렇게 안 오르지? 모든 여자애들 갖고 싶은 게 이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안 오르다가 최근 들어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좀 나긴 해서 한 5% 된 것 같아. 걔도 벌써. 많이 올랐네요. 벌써 25%면.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쏠쏠하게 제가 국장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해서 맨날 감자 씨한테 버팅기가 아니라 자랑하고 있죠. 나 그 국장 지킴이. 이제 다 그런 아까운 것들이 있죠. 네, 아까운 것들이야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그때 내가 팔지 않았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감자 씨에게 팔란티어가 아닌가요, 그거? 이제 뭐 신혼 초에 이제 제가 팔란티어를 한 11달러 정도에 사서 한 3,4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수익을 조금 냈는데 이제 그때 돈이 좀 저희가 필요해서 진짜 안 팔고 싶었는데 뭐 어떡해. 그래 하면서 제 모든 주식 계좌를 다 처분해서 이제 합쳤죠. 그리고 전 자연스럽게 이제 팔란티어를 팔았죠 그때. 네, 지금 뭐 몇 퍼센트지 그럼 거의 지금 가격이랑 지금 뭐 1000%죠. 갖고 있었으면. 네. 맨날 어땠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감자 씨가 누워서 이제 자기 전에 나는 팔란티어로 우뚝 설 거야라고 나는 말을 맨날 했어요. 맞아요. 제가 미장에서 유일하게 팔란티어를 굉장히 애호하고 사랑하고 있었는데, 네, 뭐 지금 뭐. 그래도 지금 다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셔서 지난번에 폭락했을 때 이제 팔란티어를 사서 지금 그래도 90몇 프로 수익이. 좋네요. 네, 90몇 프로 수익이 났어요. 더블이다, 거의 좋다. 네네네. 뭐 근데 그때 안 팔았으면 지금 그게. 근데 뭐 그때는 저희에게 선택권은 없었어. 물론 그렇죠. 네, 맞아요. 어쨌든 투자라고 하는 돈이.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투자 이런 거보다 이제 결혼을 하면서 뭐 제가 뭐 대단한 취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낚시를 하거나 맞아, 뭐 맨날 골프를 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고서 이게 주식이 취미처럼 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싹 걷어갔거든요. 제 모든 주식 계좌를. 그러니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때는 아내한테 섭섭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헛헛하다. 좀
그 제가 포트폴리오까지 만들어서 진짜 막 열심히 했죠. 금 투자도 하고 이렇게 쪼개서 막 계속해서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흥미를 제가 완전히 잃었었어요. 한번 시작하고 나서.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하기 직전까지도 내가 주식 이야기 막 하면 정말 하나도 관심 없고. 네, 관심이 정말 다 잃었어요. 신혼초 때는 진짜 맨날 혼자 뭐 3%를 본다, 뭘 본다 막 허건나 보길래 여보 그만 좀 보라고 내가 뭐라고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또 이제는 뭐 관심도 없더니. 그때는 이제 로키 씨가 주식에 관심이 진짜 별로 없었고, 예,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책도 많이 읽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맞아.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이번 언제니 선거가 6월 초였나? 선거 그죠? 이번 대선이 6월 초였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 코스피가 3,000을 뚫고 3,200을 뚫고 이게 점점 상승 중이에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뭘 몰라? 이게 미국 주식처럼 이렇게 실적이 있으면 이제 그 양치기 같은 거예요. 양치기 소녀가. 늑대가 나타났다. 지금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주식이 오르고 있는 건지 그동안 저평가됐던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사실 저는 이것도 갑자기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건 아니죠 지금. 네네.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실적이 아예 없는 것들이 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뉴스, 뭐 테마주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아직 저는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꾸준히 반영돼서 그래도 국장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올라간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럼 뭐 오히려 맘 편하게 미장 다 빼고 국장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만 딱 보면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데 진짜 안 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실적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갑자기 주가가 빠지는 그런 시장이잖아 우리나라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소외받은 섹터로 점점 좀 돈이 이동하면서 모든 섹터들을 한 번씩 건드리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끝물인데 그럼? 네, 지금 거의 끝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국장 섹터는 안 올랐어요. 지금 저는 게임주를 투자하고 2차 전지를 투자했는데 2차 전지는 바닥일 때 제가 사서 지금 그래도 수익률이 그래도 꽤 낮고 이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또 몰빵한 이 게임 주식은 안 오르더라고요. 여기 실적 되게 좋고 게임도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 저는 여기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갖고 있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안 오르는 걸 보면 실적은 아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정말 테마 위주로 대부분이 상승을 하고 모멘텀이라고 하잖아. 우리나라는 모멘텀이 지배하는 시장. 그러니까 허생전을 보면은 허생전에서 이제 허생이 만냥을 가지고 말총을 매점매석한다든지 해서 그 값을 팍 띄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규모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돈이 와르르 한쪽으로 와르르 몰렸다가 와르르 빠지고 와르르 몰려서 와르르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꾸준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돈이 이렇게 어디가 올랐다가 조선이 좋았다 하면 조선이 막 오르다가 그쵸. 또 우르르 빠지고 또 뭐 어디 뭐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뭐 방산이 좋다 하면 방산이 쫙 오르고 지금 한동안은 또 반도체였잖아요. 반도체 막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이제 또 어디로 가겠죠. 그쵸. 네, 식품 그 와중에 참 삼양식품은 계속 올라요. 불닭이 정말 뭐 이런 애들도 있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실적이 진짜 좋아서 계속 꾸준히 그냥 우상향하는 기업들도 몇 개는 있는데 뭐 제가 알았으면 투자를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코스피 5천 위원회도 만들었다고 하고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 모든 국민이 지금 막 진성준 의원이라는 사람을 그냥 걔는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고 난리 났잖아. 네, 뭐 민주당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진보 성향이 강한. 그렇죠. 세금 문제를 좀 더 넓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재명 정부는 그 좌파지만 실용주의자라고 하면서 우파 영역을 살짝 건드는데 진성준 의원은 이제 다선 의원인데다가 좀 강경파죠. 그래서 그쪽 타협이 쉽지가 않긴 한데 사실 좌파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죽일 놈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말한 5천이 이걸로 올 수 있냐, 뭐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 워낙 저평가라서 사실 5천 정도는 돼야 받던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뭐 하이닉스 지금 엄청나게 올랐지만 벌어들이는 데 비하면 턱없이 아직도 싸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부동산으로 몰빵되어 있는 게 워낙 크고 이제 저희도 신혼 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주변에 어쨌든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니까 있잖아. 지금 감자씨 있죠. 주변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을 벌면 걸? 막 1억, 있을 2억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근데 약간 그건 나는 좀 이게 뭐 어쨌든 필수제잖아, 의식주라는 것은. 그래서 뭐 그거를 몰라, 나는 좀 그게 좋아 보이진 않아. 저희는 이제 부부는 철학적으로 집으로 돈 벌지는 말자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맞아. 근데 돈 벌고 싶긴 해요. 벌고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러지는 말자. 벌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그렇죠. 네, 역시 아니다시라서 자꾸 집 사자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집을 사자는 이야기는 이제 어딘가 좀 있었으면,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가 계속 새 들어만 살고 네, 있고 좋은 그림도 좀 걸고 싶고 우리 가족 사진도 그냥 제대로 좀 걸고 싶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진짜 우리가 좀 이쁘게도 만들어 보고 싶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새집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진짜 제가 읽은 책 중에 저에게 정말 큰 사기를 준 책이 있거든요. 소위에 정말? 정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집을 정말 살려고 했었어요. 결혼 전에 이제 저기 가수원동 저기 관저동 가수원동 쪽에 나름 신축 아파트였는데 그때 아파트 값이 2억 초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 땡겨가지고 제가 이제 신혼할 때 이제 돈 갖고 들어온 돈이면 대출 땡기면 집 한 채 살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이 고민했었어요. 정말 그 아파트를. 아파트 하나 딱 찍어놓고 이제 그걸 살까 말까 부모님이랑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안 샀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로키 씨랑 결혼한 거예요. 그때 로키 씨를 안 만날 때니까 내가 결혼을 언제 하게 되겠냐. 그래서 막, 네. 언제 하겠냐. 사람이 모르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찍어놓고 이제 부동산 잘 아는 친구한테 지금 가격 어떤 거 같냐 들어갈까 말까 막 상담도 진지하게 했었는데 안 샀어요. 근데 그때 청약한 거 아니야? 아니요. 청약이 아니라 다른 건가? 그거는 이제 구축이죠. 엄청 옛날 구축은 아니고 2014년도쯤 지어진 거니까 그래도 나름 신식 아파트였고 한 20몇 평대. 네, 그래서 그냥 집을 하나 살라 그랬었어요 그때. 후회하나? 후회는 되지만 다시 돌아가도 안 샀을 것 같긴 해요. 그때 뭐 워낙 목돈을 들여야 되고 그 정도 빚을 져야 되니까. 혼자 근데 거기다가 혼자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되게 망설여질 게 혼자 사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것도 아니야? 근데 로키 씨는 이제 저희 집 제가 자취하는 집에 오셨지만 저는 집을 어쨌든 제 스타일로 꾸미고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하나 꾸미면서 사는 취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내 꾸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내 스타일을. 감자씨? 아니 뭐 이렇게 뚜렷한 스타일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로키 씨 성격이에요. 로키 성격. 이거 약간 그러니까 청소를 잘하거든요, 로키 씨가. 근데 정리정돈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A를 하다가 갑자기 C를 해요. B를 안 하고 갑자기 D를 하고 계속 뭔가 복잡복잡 움직이는데 혼란하다. 근데 집이 그게, 딱 그랬어요. 로키 집 처음 들어갔는데 인디안 뭐시기 잔뜩 걸려 있고 냉장고에 온갖 스티커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 붙어. 저는 딱딱딱 여행 갔다 온 그 자석만 딱딱 몇 개 붙어 있거든요. 나 그냥 어디 카페 가서 이쁜 스티커 있으면 붙이는 거지 뭐. 그런 식이죠. 혼란하다. 집이 더럽거나 그러진 않은데 좀 그런 느낌이었죠. 그 냉장고 우리 신혼집에 처음에 같이 들어갔잖아. 기억나나? 그렇죠. 우리 그냥 주고 왔어야 되는데. 그 작은 냉장고로 우리는 사자. 근데 제가 또 그때 감명 깊게 봤던 다큐가 그날 먹을 걸 그날 사서 그날 소비하고 냉장고를 비우는 그런 삶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장해 놓지 않는다. 근데 사실 그것도 완전히 달라지진 않은 게 우리 800리터짜리 안 사고 600이죠. 600리터짜리로 샀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보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 이 얘기 진짜 자주 하잖아요. 필수제 몇 가지만 들어있고 매일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요. 장을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계속 봐요. 좋은 거지 뭐. 신선한 거 먹는 맨날 사. 양파 맨날 사. 계란 맨날 사. 마늘 맨날 사. 맨날 사죠, 그죠? 아이 뭐 갑자기 이야기 좀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정부가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이 한국의 이 자산들을 사실 부동산에 깔고 있는 건 아무런 돈의 흐름이 생길 수도 없고. 맞아요. 이게 주식 계좌로 들어가서 배당도 나오고 아니면 이거 샀다 팔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돈도 거기에서 차익도 생겨가지고 돈도 벌고 뭐 돈을 잃을 수도 있죠 당연히. 어쨌든 이제 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어떤 머니 무브 돈의 흐름을 바꾸겠다 하는 그 어젠다는 저는 꽤나 지금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매우 찬성하는 편이고. 투자를 하지 않아도 정책적으로 매우 옳은 방향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이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세상 속에서는 한국 사회가 미래가 없죠. 그렇죠. 지금 이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출산율의 하락이 명확하게 이게 인과관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논문이라던가 죄송합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그래서 이런 흐름은 좀 이런 기조는 좀 꽤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다 전세 대출을 만들었던 어떤 정부 때문입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을 그때 막 뿌렸던 어떤 정부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지? 이제 이명박이요? MB죠, MB. MB. 뭐 이명박도 그랬지. 박근혜 때도 막 빚내서 집 사라고 했지. 어쨌든 그건 뭐 너무 지나간 일이고. 자, 이제 우리 한번 투자 목표를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고 네.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근데 1년에 사실 시장을 이기는 정도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흔히 S&P 500에만 넣어놨을 때 10%에서 15% 정도를 번다고들 얘기를 해요. 1년에. 근데 저희 딸아이 S&P 500을 꾸준히 사준 지가 벌써 2년 넘었는데 되겠지. 딸아이 수익률이 아직도 20%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S&P 500도 지금 폭락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이니까 뭐. 어쨌든 저는 10% 15% 정도에서 많으면 20% 정도 벌면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잘 번 것 같지만 또 모르죠.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저는 자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지금 제가 플러스인데 하나도 안 팔고 있어요. 언젠가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미국 주식이 왔을 때 저 예수금도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요. 또 기회는 그때 온다. 그래서 사실 예수금을 줄이고 이번에 미국 주식 할 때 막 넣었으면은 투자금이 훨씬 많았을 수 있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잡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15에서 20% 정도만 1년에 벌면. 와, 그게 보수적인 거야? 아니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대는 더 많이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갑자기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번 게 사실 양쪽이 번 게 이미 초과 달성을 했잖아요. 10%를 따지면 그 초과 달성을 하긴 했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1년에 그래도 1년이면은 저희가 투자한 금액의 한 15% 20% 정도 벌면 그냥 잘 하고 있다.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네. 올해는 진짜 근데 모든 시장이 안 좋았는데 특히나 미장이 진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만 상승하는 아주 이상한 구조의 시장이긴 했는데 이 기조가 계속해서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아무리 거버넌스 개혁이 일어나서 돈의 흐름이 좀 바뀌고 해도 우리나라는 외인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외인들이 들어와야 돼. 어쨌든 그렇게 다시 불붙는 시장이 지금은 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지금 조정장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올 초에 수익이 좀 나긴 했지만 하반기까지 그게 이어질지는 모르겠고, 아까 말한 15에서 20% 정말 정말 잘하는 거고, 그 정도면은 우리가 코스피 전체 시장 수익률이 3. 몇 %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팟캐스트 그 정도는 해야 사실 경제적 자유를 적어도 10년 후, 20년 후에 그려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더 해야 지금 저희 나이가 이제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지만 어쨌든 어쨌든 자산이 좀 부는 속도가 좀 빨라야 합니다.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런 조바심이 진짜 문제인 게 이런 조바심이 자꾸 저를 주식을
팔게 하는 것 같아요. 올랐다 팔고 올랐다 팔고. 근데 사실 제가 초반에 투자한 종목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지금 국장 수익률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꾸 팔아서 10% 먹었는데 팔고 또 마이너스인 곳으로 가서 해지를 해서 놓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가고 찾아서 또 하고. 근데 종목 하나 찾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종목은 픽스해서 좀 길게 가져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연평균 수익률도 한번 따져야겠는데 우리가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됐을 때 그때 한 달에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연금, 개인연금, 지금 개인연금도 둘 다 있고 퇴직연금은 지금 뭐 감자 씨가 지금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는 있나요? 받은 건 다 넣었죠. 다시. 그냥 다시 있어요? 개인 계좌로 다 옮겨 넣었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둘이 합쳐서 한 300-400 정도 나오면 근근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돈으로? 그때 너무 적나 그때 그 돈이면? 아니 저는 뭐 사실 뭐 전 좀 오래 일하고 싶어서 네 저는 오래오래 좀 일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일 최고죠. 네, 따지면. 저는 일이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나오는 것도 좋은데 로키 씨는 좀 일찍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저는 얘기가 다릅니다. 저는 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일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뭐 한 10년 정도는 연금으로 살다가 그냥 일찍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연금으로 90살, 100살까지 살고 싶은 마음은 없고 힘이 없는데 돈만 나와서 뭐 우리가 죽을 때쯤에는 안락사가 좀 합법화가 돼서 그만하자 이런 마음이 들면 안락사는 근데 뭐 병이 있어야 안락사가 되죠. 뭐. 그래 그런 마음가짐으로 안 되죠. 그건 자살이죠. 그냥 약물 자살이죠. 미안해. 죽고 싶다. 아니 위암 암 4기 이상 뭐 이렇게 돼야 안락사가 되죠. 과했네요. 제가 너무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이제 연명하는 느낌 있잖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질병이 아니고 그냥 연명하는 그러니까 연명 수준으로는 지금 그런 게 안 되는 거면 조금 좀 답답하긴 하네. 아무튼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령화 사회로 한국 사회가 진입하기 때문에 이제 뭐 자식도 없고 뭐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 화두가 언젠간 되지 않을까. 이 얘기는 딴 얘기지만. 맞아.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뭐 로키 씨는 뭐 300, 400 얘기를 하지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용돈 줘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것저것 쓰고 싶은 거 쓰고 할 정도 돈이면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그때 우리가 자가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떤 집이요? 집은 있어요. 네네네. 될 수 있을까? 그러려고 근데 하는 이게 거죠. 집이 그래요. 이거 집 그러려고 얘기 좀 투자하는 거죠. 그러려고 투자하는 거죠.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미국 주식이 한번 폭락을 해서 제가 예수금을 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락이 올 것 같다고 얘기한 지가 나 벌써 2년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이제 뚝 떨어졌다가 4월에 한번 떨어졌죠. 그렇게. 그때 우리 여행 주식을 벌었기 때문에 지금 여행 가는 거예요. 저희가. 안 그래 이거 여행이 거의 한 200 쓸 건데 90만 원 벌었잖아요. 90몇만 원. 한 100만 원 갖고 가는 거죠, 사실. 좋습니다. 좋아요. 잘 되길 바랍니다. 좋네. 이게 너무 돈 얘기만 한 것 같다. 근데 괜찮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요?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돈이 속물적인 것처럼 느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터부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필수제인데 어쨌든 돈 얘기하는 게 뭐가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좋아요. 네. 오늘은 우리 보통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